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 그 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추세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고 연쇄적으로 외환 보유고 잔액도 급감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뭐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여전히 그 외환 보유고는 적지 않은 수준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그 무역 수지 이퀄 수출 금액 빼기 수입 금액 이렇게 디파인 되니까 수출은 기본적으로 선방중으로 정리가 됩니다. 수입 금액이 금년 들어 급증한 것이 무역 수지 적자의 이제 원인이 될 테고, 이 수입 금액이 급증한 것은 뭐 수입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보다는 환율 상승이 가장 큰 단일 원인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식량 등 해외 가격 상승 효과하고 환율 상승 효과로 나누어 분석을 하면은 아마 정확하게 이걸 또 이제 세분해 볼 수는 있을 텐데, 뭐 지금 저는 이런 정확한 산수 결과는 뭐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입 금액 급증 원인의 그런 정확한 정량적인 분석이 아니고 무역 수지 적자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뭐냐? 한국 경제 일종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조선업종이다. 조선업종뿐이다. 이런 사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업종은 합법적으로 한국 경제에 달러 찍어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거의 8년 동안을 눈물적인 빵 조각으로 그래서 이제 서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건데, 이걸 격려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뭐 동정은 필요 없을 테고요. 예. 전부 다 선수들이 하는 거니까. 예. 조선업 원가 구조 개선의 핵심 요소인 후판 가격, 이걸 작년에 결정된 수준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으로 내려야 한다. 이게 논리적이다. 그러한 점을 거의 뭐 반론의 여지 없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무역수지 누적 적자액이 229억 불인데 작년 같은 기간 흑자가 144억 불이었으니까 전년 동기비로 감소 효과는 373억 불입니다. 한국의 10대 주요 수출 품목 같이 보시면은 표가 이제 10일치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정확한 숫자보다는 대략적인 걸 이제 보기 위해서 암산 한번 해보면은 연간 수출액을 암산을 해보면은 반도체는 한 1080억 불 이렇게 되고요. 철강이 448억 불, 승용차는 145억 불 이렇게 간단하게 산수가 되는데, 근데 반도체 수입도 많습니다. 931억 불입니다. 보시면 즉 반도체의 무역 수지 흑자 기여 효과는 꼴랑 150억 불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크게 개선할 여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 반도체 공장 정설 투자 지금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필요한 반도체 장비 수입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시적일 텐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도체 부분은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뭐 이건 나중에 또 확인할 문제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추정하면은 장비 수입 금액이 무려 235억 불입니다. 위 표에서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장비를 고려한다면은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거는 지금 10대 품목에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장비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요 주제는 오늘 여기서 스톱하고요. 일단 기회가 있으면 다른 기회에 이제 이 부분 반도체 부분부터 자세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승용차 수입 보면은 604억 불인데 수입 아니 604억 불이 아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 수입액이 10일 동안 6억 400만 불입니다. 근데 수출은 4억 22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현저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더 이상 자동차 수출국이 아니고 수입국이라는 겁니다. 무역수지 적자 원천입니다. 이거. 물론 자동차 부품 수출도 이제 고려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배를 수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수출합니다. 전 세계가 사용할 배,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구 4분의 3이 바다입니다. 예. 자, 조선 수출. 지금 저 표현은 아주 미미합니다. 뭐 말로 하지도 않겠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거 봐서는 안 되고요. 이제 신나게 놀자가 집계하고 있는 다른 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수주 절벽, 끔찍한 수주 절벽인데 그 당시 수주한 것이 금년, 내년 초 이렇게 걸쳐서 조선사에게는 매출로 잡히고 관세청에는 수출로 통계 잡히는 거 아닙니까? 조선 3사 그 수출만 한번 이제 따져보면은 대략 가령 금년에 14조 매출 또는 수출입니다. 에? 뭐 세세한 거 오차는 다 무시하겠습니다. 물론요, 국내에서 방산 수주한 거나 국내에서 수주한 거 일단 다 제외하고요. 그러면 저거 달러로 이것도 대략 계산하면 최소 100억 불 이상입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 이제 선박 엔진과 그 화물창에 대해서는 달러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고려해도 최소한 100억 불 이상 달러 들여오는 업종입니다. 조선업종이. 그래서 이게 지금 사상 최악으로 어려웠던 그런 그 수주 절벽 기간에도 연간 최소 100억 불 정도는 달러를 갖고 들어오는 업종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21년부터 수주가 급증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내년 이후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금년의 3배 이상, 즉 45조 원 이상이 매출, 즉 수출로 실현이 됩니다. 지금 그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을 겁니다. 저기서 제 표에서 제시한 저 금액은 전부 다 공시할 당시의 환율과 그 금액 그대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매출로 실현될 때는 그 환율 올라 있기 때문에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 저기에서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억 불 이상 달러가 들어옵니다. 순 증가 금액이 300억 불 훨씬 넘기 때문에 대략 무역수지 적자 싹 커버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이후 조선업종 수주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LNGC 이 호황 지속될 것이고 그 다음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 이런 거 본격적으로 지금 그 교체 건조를 해야 합니다. IMO의 그 탄소 규제 때문에 그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아직 이거 지금 본격적으로 교체 건조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이후, 지금부터 이후 계속 조선업 수주 호황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가격도 성과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해양 플랜트 지금 슬슬 시동 거는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여기 수주가 아직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양 플랜트에서 수주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작년 그 수주가 21년 수주가 20년 수주의 3배 이상인데 앞으로는 21년 수주의 2배에서 4배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좀 과장하는 거 싫어하는데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수주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LNGC 호황 계속되고 기타 다른 선박들 교체 건조 본격화되고 그러면 이제 성과는 지금보다도 한 단계 훨씬 더 팍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금액 기준 매출이 즉 수출 금액이 작년에 2배 내지 많으면 4배까지도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4배. 예. 그래서 400억 불이면은 4배 하면은 얼마입니까? 4배 하면은 1,600억 불 이상 달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조선업종 하나에서. 예? 그래서 반도체보다도 압도적으로 달러 벌어올 수 있는 업종이 유일하게 조선업종입니다. 합법적인 달러 프린트 기계를 한국 조선업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달러 프린트라기보다는 달러 그냥 진공 흡입기를 한국에 딱 본격적으로 돌리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간
그 달러 벌려들이는 그 규모에서 조선업과 비교될 업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대략 한 2030년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 이후에는요,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4세대 원자력을 조선 분야, 해양 분야에 이제 응용하는 능력에 따라서 지금 기업 변신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하여튼 그 아직도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종은. 표 한번 보시죠. 이 배는 후판이라는 아주 두꺼운 그 철강 제품을 포스코나 이런 데서 사갖고 와서 이걸 이제 자르고 붙이는 거죠. 용접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후판은 조선사의 재료비에 속하지 않습니까? 후판은 포스코의 제품이지만 조선사의 재료비인데 선박원가 대략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이렇게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관심이 없고요.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판은 포스코의 제품이고 그 원재료가 철광석, 뭐 제철용, 원료탄 뭐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작년에 가장 먼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건 아마 그 공급망 장애 때문이 가장 그 원인이 큰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 셧다운 됐던 그 광산 같은 이런 것들이 종업원들 다시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수요는 급속히 정상화되어 버렸고 그래서 공급망 장애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하여튼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가 취급하는 그 후판 가격도 작년에 거의 2배가량으로 올랐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포스코하고 삼성중공업 사업 보고서를 봐도 이런 취지 설명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캡처한 거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별도로 찾아서 지금은 올리지를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철광석, 원료탄, 심지어 고철값까지도 모두 52주 최저값 이하로 대폭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하락 추세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그 공급망 장애 저쪽 분야에서는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는 작년과 달리 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상태 글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철광석 원료탄 이거 대폭락한 저 상황은 일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락 추세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포스코 제품 가격도 이제 내리는 건 당연한데 어느 정도로 어느 제품을 얼마나 내렸는가 그걸 한번 보면은 열연강판 그다음에 강철 요거는 선물 시세입니다. 이 선물 시세 이거는 바로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고가 대비 59% 현재 시세입니다. 현재 지금 폭락한 상태고요. 강철도 3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폭락한 것보다는 강철은 아직 조금 덜 내렸는데 이런 것은 가령 자동차 회사나 LG전자 이런 가전회사에 공급하는 것이고요. 조선사에 가는 후판 가격은 지금 찔끔 내린 흉내만 낸 것 같습니다. 내렸다는 게 톤당 123만 원. 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연료탄 가격 하락을 반영해서 그래서 후판 가격 절반 이하로 내리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지금 1년 이전 가격보다도 더 내려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보면은 다른 그래프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대략 한 20년, 19년 그 정도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쪽으로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보시면 포스코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 작년 이후에 지금 급증한 상태입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선사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내렸기 때문에 제품 가격인 후판 가격을 원가 내리는 만큼 하여튼 절반 이상 이렇게 내려도 포스코 이익 규모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것 때문에 포스코가 적자날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가격, 후판 가격이라는 게 이게 지금 협상 가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사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 협상팀의 협상 의지와 협상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과연 조선 회사를 위해서, 조선사 주주를 위해서 작정하고 가격 인하 협상 전쟁에 임하는지, 예? 그 어떤 그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작년 이후에 지금 영업이익이 폭증한 저 사실하고, 그 다음에 후판과 2배가량 급등시켜서 조선사는 적자에 더욱더 이 적자의 늪에 허덕인다는 이런 사실도 고려돼야 하고요. 그 다음 무역수지 적자 구제할 유일한 구원자로서 저는 조선업종이라고 봅니다. 다른 업종은요, 물론 그 뭐 반도체나 이런 화학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따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반도체나 뭐 화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대폭적인 달러 그 무역수지 흑자 순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으면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생산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입 단가가 올라가서 무역수지 적자 날 가능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앞으로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은 약간 논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기회에 말하려고 지금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우리는 배를 수입을 하지를 않고요. 배를 만들어 이제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수입해야 할 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팔았다면 왕창 달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달러 진공 흡입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업종입니까 이거? 예? 그래서 내년 이후 조선업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 300억 불 이상 무역수지 흑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은 비로소 달러는 우리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보다도 조선업종이 외화 가동률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 최소한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반도체 지원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뭐 강력하게 이렇게 지금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조선업종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포스코와의 후판 가격 협상에서 정부가 적절하게 행정 지도로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가 절반 이하로 후판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포스코의 탐욕을 비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